동물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역시 존재하죠. 테스토스테론 증가에 대한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는 마치 다른 평행 우주에서 온 사람이 아닌가 싶을 정도였죠.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에겐 공통적인 본능이자 하나의 숙제가 있습니다. 자신의 유전자를 후대로 전달하는 번식을 하는 것이죠. 생물이 태어나 성장하고 짝을 짓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번식이라는 최종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 해도 생물학적 관점에서는 과언이 아니겠죠. 하지만 번식이라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경쟁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수컷들은 번식기가 되면 암컷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을 합니다. 포유류들은 화학적 호르몬 구조가 동일한데요. 동물이든 인간이든 수컷에게 높은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는 덩치를 크게 하고 물리적인 힘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생식 능력을 높이는 등의 이점들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이점들은 경쟁에서 승리하여 암컷과 짝지어질 수 있는 확률을 높이게 되죠. 물론 인간의 경우 이보다 더 강하게 작용될 수 있는 다른 변수들이 있긴 하지만요. 나의 다음 세대도 그 다음 세대에게 유전자를 잘 전달할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 성장하기 전까지는 보호를 받아야겠죠. 때문에 짝짓기 다음으로 양육이라는 것도 해줘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윤리상식으로 자리 잡힌 바이지만 동물들의 세계에는 이것과 상반되는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물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역시 존재하죠. 과연 무슨 내용일까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개코원숭이입니다.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거친 환경에서 진화된 탓인지 송곳니가 발달하는 등 수컷들의 외모는 공격적이죠. 이들은 철저한 계급사회를 유지합니다. 가장 강력하고 사나운 우두머리 수컷이 모든 권력을 갖죠. 하지만 이 권력이 독점적일 수만은 없습니다. 5살이 지난 수컷들의 끊임없는 도전에 방어를 해야 하니까요. 유전적으로 더 월등한 수컷 개코 원숭이가 나타나 우두머리를 제압하게 되면 정권이 교체됨과 동시에 기존의 우두머리는 무리 밖으로 쫓겨나거나 죽게 됩니다. 모든 우두머리들이 언젠가는 겪을 일이겠죠. 그래서 우두머리는 무리 속의 경쟁자라 할 만한 수컷이 감시될 때 최대한 번식을 더해두려 합니다. 이때 아주 잔혹한 면이 나오는데요. 자신의 새끼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겠는데 그 이유는 암컷 개코원숭이의 내분비적 특성상 새끼가 없는 상태여야 가임기가 더 빨리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두머리 수컷은 최대한 많은 수의 가임기 암컷들과 교미를 해야 하므로 새끼들을 죽여 없애서라도 그것을 해내려는 것이죠. 새끼들이 안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두머리의 경쟁자가 없기만을 바라야 합니다. 자연이라는 시스템에서 번식이라는 프로그램을 최대한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겠지만 결코 아름답게만 볼 수는 없는 현상이겠죠. 우두머리의 공격성과 생식 능력이 월등할 수 있었던 데에는 높은 수치의 테스토스테론이 있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이 더 많은 교미를 이끌어내 번식에 기여하긴 하지만 양육에 있어서만큼은 부정적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블루길이라는 물고기가 있는데요. 이 물고기 수컷들에게 각각 테스토스테론과 안드로겐 수용체 차단제인 플루타미드를 주입하고 새끼들에 대한 양육 행동과 공격성을 테스트하는 비교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테스토스테론군 수컷은 대조군보다 공격성이 64% 더 높았고 양육 능력이 71% 낮았으며 테스토스테론을 억제한 플루타미드군 수컷은 공격력이 7% 감소, 보살핌이 126% 더 늘었죠. 이 연구는 부모가 새끼를 돌보는 데 있어 공격성과 양육 능력이 테스토스테론과 어떠한 상충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한 최초의 연구였죠. 유사한 내용을 쥐를 통한 실험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외인성 테스토스테론을 주입받은 수컷쥐, 심지어 암컷 쥐마저 비교 그룹에 비해 높은 비율로 자신의 새끼들을 죽이거나 회피하는 것이 관찰됐습니다. 이 실험에서 제안한 가설은 테스토스테론이 옥시토신 시스템을 변주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즉, 테스토스테론에 의해 억제되고 에스트로겐에 의해 강화되는 것이 뇌에서의 옥시토신 호르몬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옥시토신은 시상하부 실방액과 식교차 상액에서 합성되어 뇌하수치 후엽을 통해 방출되는 호르몬인데요. 항스트레스와 항불안 효과가 있으며 인간에게 있어 상식적인 사회적 행동을 유발하고 연인 간의 애착 관계를 유도하거나 모성애를 발달시키는 역할이기도 해 사랑 호르몬이라고도 불리죠. 자, 그런데 여성의 모성애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미국 에모리대 다윈신경과학연구소 연구진은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했는데요. 참가자들의 절반은 비강 스프레이를 통해 옥시토신을 흡입했고 나머지 절반은 위약을 흡입했습니다. 연구진은 아버지들에게 그들의 자녀 사진, 낯선 아이의 사진, 생소한 성인의 사진 등 3가지 이미지들을 보게 하고 뇌의 움직임을 조사했죠.
그 결과 옥시토신을 투여받은 사람들은 자기 자녀의 모습을 보았을 때 보상 그리고 공감과 관련된 피질에서의 신경활동 증가가 관찰됐습니다. 어머님뿐 아니라 아버지 역시 호르몬을 통해 자녀들을 돌보는 동기부여가 촉진될 수 있는 증거의 제공이라고 연구진은 설명했는데요. 자, 그런데 앞선 개코 원숭이의 사례와 몇몇 실험을 통해 남성의 테스토스테론은 옥시토신을 억제하는 등 양육과는 거리가 먼 성격임을 확인했는데, 그렇다면 대부분의 정상적인 남성들은 양육을 기피해야 할 텐데요. 뭔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진실한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수많은 아버지들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 것일까요? 자, 이 물음에 대한 힌트는 냄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헬스장 회원권 4개월에 18만원, 닭가슴살 10kg 16만원, 프로틴 79,000원, BCAA 47,000원, 부스터 45,000원, 종합비타민 39,000원, 오메가3 32,000원. No money, no muscle. 좋은 몸을 만드는데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돈이다. 돈! 여러분,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최대 77만원까지 손해인 거 알고 계셨나요? 인터넷 가전 렌탈 부문 가입자 수 독보적 1위 대리점 아정당에 전화 한 통이면 인터넷 TV 최대 47만원, 정수기는 최대 30만원, 전부 바꾸면 무려 최대 77만원 설치 당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 받고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죠. 알뜰폰도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 가능,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 아정당 18만 유튜브 구독만 해도 100만원 상당의 최신형 휴대폰 증정 이벤트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스머니, 예스머슬, 아정당이 답입니다. 저의 친구 중엔 엄청난 상남자였던 놈이 한 명 있습니다. 이 친구의 10년 전을 떠올리자면 체력, 근력, 근성장에 있어 완전 사기 캐릭이었어요.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놈임에도 벤치프레스 130kg를 8번 하고 웨이트가 끝나면 1시간이 넘는 인터벌 유산소를 거의 매일 했습니다. 그러고는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3시간 정도 자다가 출근을 하는 이런 패턴을 가진 괴물 같은 놈이었죠. 피지컬 능력치뿐만 아니라 참 짜증나게도 이성들에게 인기가 가장 많았어요. 이놈이 있어야 조각이 짜졌거든요. 자, 그런데 이 친구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곧 등려를 했는데요. 아빠가 된 후로 처음 만났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글쎄, 이 친구가 술을 몇 잔 하더니 묻지도 않았는데 아이가 태어난 날을 무슨 구연동화 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갓 세상에 나온 아이를 두 팔로 안고 보는데 눈물이 막 흘렀다는 그 상황을 막 디테일하게 재현하는데 얘기하다가 진짜로 눈물까지 나오는 거예요. 같이 운동하고 놀러 다녔던 과거의 모습과 비교하면 마치 다른 평행우주에서 온 사람이 아닌가 싶을 정도였죠. 자, 이 친구와 같이 아빠가 되신 후로 감정의 변화를 크게 겪으신 남성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아이가 태어난 직후부터 2살이 되기까지 이 기간 동안 유아의 피부, 특히 두피에서는 특이한 물질이 분비됩니다. 팔미트알데히드 또는 헥사데카날이라고도 불리는 무색무취의 휘발성 물질인데요. 무색무취라고는 했지만 이 물질은 엄연히 냄새 정보를 지닙니다. 페로몬과 같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냄새인 것이죠. 알아차리지는 못하지만 콧 속 서골비 기관이라는 곳에서는 이 물질의 정보를 인식합니다. 자, 재밌는 건 그 다음이에요. 이 냄새를 맡은 남성들에게는 공격성이 감소되는 행동의 변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반면 여성들은 이 냄새를 맡을 시 공격성이 증가되는 패턴을 보였죠. 호르몬과 관련된 추가적인 연구는 없었지만 과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자녀를 얻은 뒤 남성에게 나타나는 테스토스테론 분비의 감소, 그리고 여성이 겪는 테스토스테론 증가에 대한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논했습니다. 이러한 테스토스테론의 변화를 통해 수컷 포유류들이 저지르는 영아 살해가 방지될 수 있고, 여성은 더 기민하고 적극적으로 외부로부터 아기를 보호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동물과 화학적으로 호르몬 구조는 같지만 만물의 영장인 인간인 만큼 자식을 더 아끼고 보호할 수 있도록 조율된 자연의 섭리인 것일까요? 하지만 이러한 섭리는 의외로 간단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을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주입한다면 말이죠. 누가 그런 짓을 하냐고요? 바디빌더들이죠. 여러 영상들에서 소개했듯 바디빌더들의 이상적인 외형, 즉 크고 선명한 근육질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높은 테스토스테론 수치와 낮은 에스트로겐 수치가 동시에 요구됩니다. 테스토스테론 주사는 바디빌딩에 있어 최소한으로 필요한 스테로이드 약물이며, 바디빌더들은 500mg 이상의 테스토스테론을 매주 주입합니다. 물론 휴지기를 가지는 이도 있지만 쉬지 않고 1년 내내 사용하는 이들도 많죠. 유방암 치료제와 같이 에스트로겐을 억제하는 약물 역시 그들에게는 많이 소비되는데요. 앞서 먼저 언급했듯 에스트로겐은 옥시토신 호르몬의 유전자 발현을 자극하기에 약물로 인한 에스트로겐의 억제는 옥시토신의 활성 역시 방해할 수 있습니다.
즉 바디빌딩에 충실한 약물 사용이 장기화되거나 고용량으로 이뤄지면 자녀 양육에 대한 관심도와 동기부여에 있어 부정적인 작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바디빌더가 그렇진 않습니다. 자녀에 대한 강한 애착과 관심으로 훌륭히 양육을 해낸 바디빌더들이 많죠. 하지만 기량이 뛰어난 바디빌더들 중엔 자식을 둔 아버지임에도 외도를 하거나 이혼 후 양육비를 삥땅 치려는 등의 추태를 보이는 사람들도 있죠. 이들이 이런 행위를 저지른 데 있어 여러 약물 사용으로 인한 호르몬의 변화가 전혀 개입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겠습니다. 아까 제 친구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이제는 배도 많이 나오고 얼굴에 있었던 고든 선도 보기 힘든 푸근한 외모가 됐습니다. 네, 그냥 동네 아저씨가 된 거죠. 하지만 이 친구가 말하길 4살박이 딸을 둔 아빠로 사는 지금의 삶보다 더 행복한 적은 없었다고 하네요. 근육질의 외형을 갖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고 그로 인해 내분비계의 변화가 생겨 심경과 행동의 변화가 오려 해도 의식적으로 부모의 도리를 더 염두에 두고 자식의 안녕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수컷 동물이 아닌 인간이자 참된 아버지로서의 삶이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바디알케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